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 리뷰가 아닌 특별탄, 바로 대학원생 입장에서 말하는 논문 읽는 법입니다. 이 방법은 저만의 논문 읽는 법으로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서 논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배경 지식. 논문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막힌 적 있으신가요? 논문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컨퍼런스 논문은 보통 분량이 제한되어 있고 저널에 투고된 논문이라도 너무 기초적인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콘볼루션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설명해주지 않죠. 이런 기초 지식은 논문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스스로 인터넷에 글이나 책을 찾아가며 습득해야 해요.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레즈넷의 논문에서 한 문단을 가져온 건데요. 레즈넷의 주요 아이디어인 레지듀얼을 설명하는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콘볼루션을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콘볼루션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어떤 매체를 통해 기본 지식을 습득하되 한글로 된 표현들보단 영어 그 자체의 표현을 익히는 것이 더 좋아요. 예를 들었던 콘볼루션의 경우 한글 표현으로 하면 합성곱이 되는데요. 실제로 합성곱이라는 표현보다는 콘볼루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그 자체의 표현으로 익히는 것이 나아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과 같은 특정 분야의 기본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두는 게 많이 도움돼요. 보통 논문에서는 언급만 하고 무엇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라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때 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논문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1. 기초적인 지식은 논문을 통하기보단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2. 사용되는 기술들의 영어 표현에 익숙해져야 한다. 3. 읽으려는 분야에 대해 베이스가 되는 논문 또는 방법들을 알아둔다. 2. 논문 선정.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제 논문을 선정해야 해요. 일단 읽고 싶은 분야에 대해 검색을 잘해야 하죠. 예를 들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에 대한 논문들을 읽고 싶다면 단순히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지 말고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논문들이 나옵니다.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컨퍼런스 논문이고 또 하나는 저널 논문이에요. 그리고 컨퍼런스는 그 수도 매우 많은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수많은 컨퍼런스 중 탑티어 컨퍼런스의 논문을 읽는 것이 더 좋겠죠? 물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컨퍼런스도 좋은 논문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유명한 논문은 탑티어 컨퍼런스에 많이 있어요. 컨퍼런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면 컨퍼런스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는 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좋아요. 해당 사이트는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 참고해보세요. 저널은 컨퍼런스 논문들과는 다르게 저널 자체에 임팩트 팩터라는 수치가 존재해요. 임팩트 팩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신력이 있는 저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언스지, 네이처지도 저널이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가 존재해요. 사이언스지는 현재 임팩트 팩터가 47.728이고 네이처지는 42.778입니다. 이 두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로 임팩트 팩터는 다소 차이가 존재해요. 개인적으로는 임팩트 팩터가 3 이상이면 그래도 읽을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논문 선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키인용 횟수를 보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쓰였고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논문이라는 뜻이겠죠? 키인용 횟수는 구글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널이나 컨퍼런스에 투고하기 전에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먼저 올리는 경향이 많은데 아카이브 논문 중에서도 키인용 횟수가 많다면 괜찮은 논문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유명한 저자들의 논문을 읽는 게 좋아요. 이것 또한 키인용 횟수와 비슷하게 유명한 저자가 쓴 논문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 앱스트랙트 앤 인트로덕션. 거의 대부분의 논문은
처음에 앱스트랙트라는 섹션이 존재하는데요. 이 섹션은 바로 논문의 기술을 요약한 부분이에요. 즉, 본 논문이 어떠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죠. 그리고 보통 모든 논문에 인트로덕션 섹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앱스트랙트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한 섹션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해요. 모든 논문이 그렇지 않겠지만 앱스트랙트를 읽고 나서 본 논문에 흥미가 생겼다면 보통 인트로덕션만 잘 읽어도 논문의 내용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트로덕션 섹션은 1. 기존 방법들 소개 2. 기존 방법들 또는 현 방법들의 문제 제기 3. 제안하는 방법 간략히 소개 4. 기존 방법들과 비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스트랙트와 인트로덕션 섹션은 논문의 전체 내용을 축약해놓은 섹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읽어도 논문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4. Related Work 제 전공인 컴퓨터 비전 분야의 논문들은 Related Work라는 섹션이 존재해요. 이 섹션은 기존 방법들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기존의 기술을 나열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하는 기술과 다른 점을 설명해요. 저는 보통 이 섹션 전체를 읽기보다는 마지막 부분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5. 프로포즈드 메소드 프로포즈드 메소드 섹션은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섹션으로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섹션입니다. 최근의 딥러닝 논문들은 수식 표현을 잘하지 않지만 수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많이 있어요. 만약 수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보통 수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존재하니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수식이 대략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도 이 섹션에 많이 존재하죠. 바로 이 그림처럼요. 대부분의 딥러닝 논문들은 그림만 봐도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림을 자세히 보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는 편이에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프로포즈드 메소드 부분은 논문의 핵심이며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2. 보통 수식이 존재하면 이 섹션에 존재한다. 3.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있다면 그림만 잘 이해해도 제안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6. 리절츠 섹션에서는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 말해줘요. 논문 내용이 어떤지가 궁금할 땐 결과 수치보다는 기존 방법과 어떻게 비교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를 분석하는 글을 읽어보면 기존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죠. 결과 분석은 보통 어려운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읽기에 어렵지 않아요. 7. 컨클루션 섹션은 현재까지의 논문을 요약하고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설명해요. 추가로 퓨처 워크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섹션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8. 추가 꿀팁 1. 최신의 논문을 읽기 위해선 영어로 된 논문을 읽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쓴 글들은 한국인이 영어를 읽을 줄 알아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는 번역기를 사용하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번역기가 완벽하게 번역해주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뜻만 파악할 때는 도움이 많이 돼요. 2. 최근의 논문들은 대부분 기터브에 코드를 올려두므로 논문을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의 코드를 분석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코드는 글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코드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모호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3. 논문을 읽고 나면 대략적이라도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논문을 다 읽었어도 다음에 또 봤을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리를 미리 해두었다면 쉽게 다시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유명한 논문은 그 논문을 직접 읽기 전에 블로그 같은 곳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무리. 오늘은 대학원생의 논문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방법이 정답도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논문 읽기를 시작해야 해요. 그렇게 많이 읽다 보면 자신만의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번역기 성능이 많이 좋아졌으니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문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양한 논문을 읽어보세요. 나만의 논문 읽는 법을 터득하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